1910년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무단 통치와 수탈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기를 들고 싸운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병으로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했습니다. 조선은 주권을 잃었고 백성들은 끊임없는 수탈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일본은 헌병 경찰 제도를 도입해 무단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탄압받았습니다. 1919년 민족의 독립 열망이 폭발하며 전국적으로 3.1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와 연해주, 중국 등지로 이동해 무장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독립군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1911년 만주에서 설립된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이루어졌고 많은 독립군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후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 다양한 독립군 조직이 결성되며 무장투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들은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기록되며 조국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지형을 활용한 기습 전술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일본군 157명이 사망한 반면 독립군의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은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됩니다. 청산리 대첩은 10여 차례의 전투로 이루어졌으며 독립군은 약 1200명의 병력으로 5000명의 일본군을 상대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청산리 대첩 이후 일본군은 간도 지역의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며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를 간도 참변이라 부르며 독립군과 민간인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간도 참변 이후 독립군은 소련과 중국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과 항일투쟁을 이어가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타졌습니다. 의열단은 무장 독립운동의 또 다른 형태로 일본의 주요 관공서와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김원봉, 윤봉길 의사 등 많은 애국지사가 이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1920년대 중반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과 항일투쟁을 이어가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타졌습니다. 의열단은 무장 독립운동의 또 다른 형태로 일본의 주요 관공서와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김원봉, 윤봉길 의사 등 많은 애국지사가 이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의 주도자이자 조선 침탈의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 민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한 인물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비밀 조직을 결성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기차역.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체프와 회담을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실행에 나섭니다. 그날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리자 안중근 의사는 단호히 총을 쏘아 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건 직후 체포되었고 그의 행동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대한 독립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했음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감옥에 gat힌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그는 동양 3국이 협력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양 평화론을 지필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처형 직전 그는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조국을 위해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전 세계 조선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용기는 독립운동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후대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정신을 기리며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쏘아올린 단 한 발의 총성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조국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광복군은 연합군과 협력해 일본군에 맞섰으며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며 일제강점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투쟁은 조국 광복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교훈이자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군의 투쟁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